새로운 바디를 영입을 했습니다. 캐논의 EOS M3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영상을 또 켜게 되었냐? 새로운 바디를 영입을 했습니다. 캐논의 EOS M3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2mm 단렌즈와 1855 렌즈를 함께 해서 15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살 생각은 없었어요. 알파 6400이라던가 알파 6100 정도를 구매해서 4K 촬영되는 바디를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학교 홍보 촬영들을 진행을 하면서 영상 찍을 일이 되게 많고 화각을 다양하게 두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볼까 했는데요. 이 제품이 22mm 단렌즈만 해도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하는데 반해서 바디까지 해서 15만원, 또 번들 렌즈까지 포함해서 15만원이라는 거에 되게 놀랐고 이건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EOS M3 같은 경우에는 캐논 M100과 비슷한 종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200이라던가 M50 같은 경우에는 4K가 가능하지만 이 제품은 FHD 1080p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R2로 찍고 있고 파나소닉으로도 영상을 찍고 있고 하는데 4K로 찍다가 그 제품 FHD로 찍으면 해상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비교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이 알파7 M1으로도 영상을 같이 찍기도 하고요. 2.7K, 얘도 물론 4K로 되긴 하지만 2.7K로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HD 이상이라면 그냥 서브캠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바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캐논 EOS M3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mm 렌즈 같은 경우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1855 렌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바디에 대한 점들을 좀 강요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렌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센서 사이즈, 마이크로 포 서드, 크롭, 풀프레임을 비교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크롭 바디라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캐논의 EOS M 라인업들은 좀 다양합니다. M3, M5, M6, M50, M100, M200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원래는 한 자리 숫자일수록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갈수록 점점 보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100, M200이 M50보다는 보급형이고요. M3, M5 이런 제품보다는 M50이 더 보급형인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 M6를 제외하고 M6 마크2를 제외하고 M5라던가 M3 같은 제품들이 새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보기에는 M52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더 우위에 앞선다. 그리고 뷰파인더 있는 제품들이 좀 더 고급져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M5, M50을 비교하라고 하면 지금은 M50을 사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사실 라인업으로 놓고 보자면 한 자리인 모델이 더 고급형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별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부를 먼저 보시면 다이얼이 요만한 카메라 치고 다이얼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여기 셔터 버튼 옆에 다이얼이 돌아가는 게 하나 있고요.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모드 버튼 없는 카메라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출 보정 버튼, 이거 없는 카메라들이 되게 많죠. 보급형 중에는 이런 거 없는 카메라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M100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품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슈가 있어요. M100 같은 경우엔 하슈가 없죠. M200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슈가 있는데 이렇게 조명도 있다. 물론 이 조명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왜냐? 사실 광질이 좋지 못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장점이라고 보자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천장 바운싱이라던가 원하는 대로 반사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좀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루믹스 G7인데요. 뒤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에다 종이 같은 디퓨저를 놓는다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 이 제품을 직광으로 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용을 하지 않는다. 물론 디퓨저를 놓던 천장 바운싱을 하던 진짜 급박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거를 메인으로 뭔가 찍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 보정까지 말씀드렸고요. 녹화 버튼, 다시 미리 보기 버튼이 있고요. 여러가지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ISO, MF, 셔터, 삭제 버튼, 인포 메뉴 등등이 있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캐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화면이 플립이 됩니다. 사실 윗플립이라던가 M5는 아래로 플립이 되고 제가 사용하는 G7 같은 경우는 옆으로 스위블이 되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블을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에 마이크를 달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고, M5 같이 아래로 플립이 되는 제품들은 삼각대라던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낀다고 했을 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보고 찍을 때도 옆에 있어서, 사실 이게 시선 처리는 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뭐 소니 이런 거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틸팅만 되는 제품에 비해서는 훨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 마감 처리 같은 부분은 사실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감이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케이블도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런 케이블 단선 되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먼저 살펴볼게요. 좌측 먼저 살펴보면 요거 플래시를 올릴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신기하게도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M100, M200 같은 제품들은 없는데 그래도 이 제품은 한 자리 모델이다 보니까 나름 M 시리즈들 중에서는 고급 제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있다. 그리고 디지털 포트가 있긴 한데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포트죠. NFC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배터리는 아마 이게 LP27 제품입니다. 이거는 캐논 M100 같은 것도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M5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마이크로 HDMI겠죠? 안 열리는데 어쨌든 마이크로 HDMI 포트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립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립감은 사실 작은 카메라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빠지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품은 휴대성을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립감이 빠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이걸로 까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센서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 사이즈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크롭 바디입니다. 크롭 바디는 이렇게 생긴 센서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 정도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프레임 하나를 추가를 해볼까요? 풀프레임도 추가를 하면 요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도레미 순서대로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수광량 부분에서 면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리개라던가 조리개에 따라서 당연히 아웃포커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저조도에서 노이즈 차이가 생기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커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만의 또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긴 합니다. 스포츠 사진이라던가 망원 사진을 찍을 때는 마이크로 포서드를 사용했을 때 좀 더 렌즈는 200mm라고 하더라도 사실 환산 화각으로는 400mm까지 당길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나름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소니, 캐논 이 좀 비율이 다릅니다. 1.5배, 1.6배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믿을만한 그런 센서 사이즈, 그리고 가장 보편화적인 센서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첨부를 해드릴 건데요. 다 이 제품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22mm 렌즈에서 조금 크롭을 한 그런 사진들인데요. 보시면 아웃포커싱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될까 걱정이 돼서 나는 풀프레임을 사야겠다,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이 나온 지 한 7년 가까이 되는, 사실 2015년, 16년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 같지 않지만 또 연수로 따지고 보면 한 6, 7년이 된 그런 제품인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풀프레임으로 찍었는지 알파7 R4인지 이 제품인지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상으로 그냥 비교를 할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는 사실 22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친구가 EOS M5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리뷰를 따로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은 1855 렌즈 같은 경우에 리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바디 리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사용을 하다가 아마 구독자 이벤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사용했던 거 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키보드 아직 진행하고 있으니까 새 제품, 키보드 새 제품 받아가시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저도 R2를 쓰면서 여러분들께 M3, M4 새 제품 드리고 불가능하잖아요. 알파 6000이 새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7, 8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런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이벤트로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MK 작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